마음의 상으로 새겨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실체입니다. 마치 화가의 마음속에 있던 그림이 캔버스에 드러나듯이 당신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상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된 겁니다. 화가의 손은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마음의 지휘와 지도를 받을 뿐입니다. 과학의 이론으로 보면 인체는 11달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두 죽고 새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1년 후에는 이전의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1년도 채 안 된 뇌세포가 수십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되고 구별되어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전능한 마음이고 육신은 그 마음의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의 육신은 하인이에요. 육신은 우리의 표현수단입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저는 외면적인 것들이 인간의 성취에 전혀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면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그보다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마음의 상이 외면으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지만 너무 긴 설명은 오히려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의 깊은 측면을 설명하기에 언어는 너무나 부족한 도구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끈기 있게 실천하고 체득해서 이 법칙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하게도 꼭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야만 이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햇볕을 쬐기 위해 태양 광선과 관련된 과학 법칙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나에 대한 신뢰만큼 이 법칙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여러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은 2가지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 마음과 바깥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열렬한 토론으로 발전하는데 그때 당신은 바로 이 2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바깥 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안 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 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직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 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입니다. 원자력을 예로 들면 안 마음의 성질이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원자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듯이
인간에게는 안 마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안 마음과 바깥 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 줄 매개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깥 마음과 안 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당신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실감되시나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 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안 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안 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 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안 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마치 증기 파이프가 새듯이 안 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 마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 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안 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이나지에 찍어내지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바깥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하지만 바깥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최대한 빨리 어느 도시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차에 타자마자 마음의 목적지를 그려보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 겁니다. 그곳이 멀다면 여러 번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겠지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차를 돌려서 다시 옳은 길을 찾겠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길을 찾지요?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려본 목적지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힘쓰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 잠깐 길을 잃더라도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지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만 불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하룻밤 지나면 그 돈이 생길 거라고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한 일이긴 해요. 100만 불쯤은 언제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 마라톤 선수가 1마일씩 뛰는 거리를 늘려나가듯이 점차 목표를 키우면서 하나씩 달성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듯 우리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 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 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마치 지구의 북극이 양극이고 남쪽이 음극인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런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뒤가 없으면 앞도 없지요.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덕목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 없이 어찌 빛이 있겠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안 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 마음이 외부 세계의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 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 마음의 양극이 바깥 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저절로 호의적인 사랑과 사건들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당신이 미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미리 읽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겠지만 이제는 분명히 납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 능력을 발전시켜서 사용해 왔고 당신은 능력을 지금껏 잠재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상충되는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지요.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를 맞추면 지위를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지요.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즉, 욕망의 세기가 그것을 향해 보내는 생명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적을 설정하면 힘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들을 내버려 두고 제일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설명은 얼추 끝낸 것 같군요. 하지만 여전히 남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리고 이 방법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